안녕하세요. 밝은 방 연출한 구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밝은 방에서 유영 역 연기한 원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방에서 그림 역을 맡은 최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에 부는 바람 연출한 이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에 부는 바람에서 선혜를 연기한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에 부는 바람 성일 역을 연기한 김우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찍는 거를 좋아해서 사실 원래 시나리오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시나리오를 수정하다 보니 결국 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회로 중형 필름 카메라를 써볼 기회가 있었고 그때 완전히 중형 필름 카메라의 매력에 좀 매료돼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원다현 배우님하고 최그림 배우님도 오셨는데 두 분은 밝은 방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필름메이커 오디션 공고를 올리신 걸까요? 지원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시나리오 저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되게 찍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원할 때 그 사진에 대해서 어떤 그 애정어린 그 느껴져가지고 제가 참여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좀 됐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오디션을 통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네, 역시 단편 영화에 또 메타라고 할 수 있는 필름메이커스에서 많은 공부를 보시길 바라고 촛불에 부는 바람의 이다영 감독님 구성이 되게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롱테이크가 초반에 거의 9분가량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흑백 장면의 시간대랑 컬러 장면의 시간대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좀 아리송했거든요. 보시다 보면 느끼셨겠지만 배우분들의 어떤 외모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달라 보이고 그래서 이 영화의 두 씬은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촬영이 되었는지 그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네, 이 영화는 2017년 이제 학교 워크숍 때 이제 배우들과 시나리오 없이 작업하기라는 이제 워크숍처럼 있는 거에 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고 이제 저희 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저희 셋은 이제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만나고 하면서 7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배우 두 분이서 이제 연기처럼 좀 스터디 개념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때 7년 전에 찍었던 영화 인물들로 이제 이제 연기 스터디를 해보고 싶다. 같이 해보자가 이제 9분 롱테이크로 이제 대사를 함께 쓰고 같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만져보고 해서 그러면 만들면서 좀 과거 외장하드에 있었던 친구들도 이제 재편집해서 한번 붙여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네. 네. 김우택 배우님과 김예지 배우님은 영화가 거의 7년 동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어떤 애타는 마음 같은 건 없으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떠셨을까요? 적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다영 감독님과 작업을 여러 번을 했는데 굉장히 이 촛불에 부는 바람의 후반에 흑백으로 나왔던 이 영화가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원래 그 작업을 했을 당시에 제목이 이 밤이 지나면인데 제 이 밤만 지나면 언젠간 상영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사실 계속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 개념으로 이제 한 시퀀스를 찍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인물들을 어떻게 그려내면 좋을까 이제 우택 오빠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같이 연기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때 그 인물들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DB를 가지고 그 인물에 기반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작업을 또 연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같은 경우는 그 이 밤이 지나면을 촬영하고 나서 언젠가 공개되겠지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고, 그냥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좋은 동료들을 얻어서 그게 좀 더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 겨울에 같이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디벨롭 되고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씨는 이제 이 성일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초를 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걸 찍을 때 뭔가 그때 그 컷을 좀 떠올리면서 연상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마주를 해보자 라고 초를 불어서, 사실은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큰 의미 없이 그냥 불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연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작품을 보내는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 성일이가 원하는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한 바람을 그런 소원을 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만 성일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응원하게 해주세요, 약간 그런 식의 소원을 빌었을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 그 촛불을 부는 그 장면 순간에 저는 그 7년 전에 같이 케이크를 불었던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촛불을 불면서 어떤 생각을 해주셨냐고 여쭤보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원을 다시 빌었어요. 연기를 잘하고 오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불었고, 그 마음이 사실 성일이가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마음이랑도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촛불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그 김예지 이제 배우랑은 거의 제가 찍은 7년 동안 찍은 모든 단편의 뭐 주인공, 조연 다 같이 해왔고, 이제 우택 배우랑은 이제 제가 스텝으로도 계속 꾸준히 만났는데, 이게 원래는 5주년 기념의 이제 롱테이크지만 사실 초안으로 저희가 썼을 때는 7주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7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커플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5로 바꿨는데, 처음에 7주년 하고 이제 7주년이니까 초를 불자라고 했을 때, 이 롱테이크 그 부분 영화가 좀 저희에게 좀 기념이 되는 어떤 한 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때 7년 전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계속 영화 하고 싶다 하는 어떤 뭔가 그랬는데, 7년이 지나서 우리 여전히 똑같이 이러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또 7년 전에 찍었던 이제 그 흑백 부분들을 보면 되게 좀 치기 어리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때는 되게 저런 고민들을 했었네, 지금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의 뭔가 연출적인 것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또 배우들의 연기도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편집으로 붙이면서 좀 재밌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우택 오빠랑 다시 만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 7년 전에 먼저 찍었던 영화는 사실 제가 태어나서 한 2번째 정도 그러니까 배우로 참여를 해서 연기를 했던 작품이었다 보니까, 제가 뭐 여전히 지금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마음과 상태에서 작업에 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또 각자의 생태계에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7년 후에 다시 만나서 작업을 했을 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커졌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믿고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열렬히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사실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사실 저희가 테이크를 앞에 그 롱테이크는 테이크를 진짜 많이 갔어요. 17번을 갔는데 17번을 찍으면서 제가 정말로 처음으로 촬영장에서 뻗어 누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막 허리에도 막 고통이 오고 너무 힘들지만 그만큼 충만하게 너무 되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다 같이 준비하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작업을 할 수 있어 너무 좋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영화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셋이 싸우지 않아서 다행이다. 싸웠으면 이 작업이 없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7년 전에 제 모습이랑
그 작년 겨울의 제 모습이랑 또 오늘의 제 모습, 세 개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예지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모습들을 또 관객분들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밝은 방에 대한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밝은 방을 읽진 않았고요.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 저는 굉장히 좀 계속 맴돌고 뭔가 조금 시적인 제목을 짓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뭔가 딱 맞는 게 없다가, 그래서 사진책을 좀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롤랑바르트의 밝은 방이라는 제목을 딱 보자마자 이건데? 싶었고, 이제 그 책이 그거를 선정했던 이유가 그 책에 어떤 분이 서평을 써주셨는데 서평이 너무 좋았거든요. 서평이 이제 사진에 대한 어떤 뭐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진을 찍는 사람의 내면에 대한 그쪽에 더 초점이 맞춰진 책이라는 서평을 보고 이게 너무 저희 영화에 딱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결국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샤워실에 사진을 붙이는 곳이 밝은 방이기도 하고 또 암실과 대비되는 말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운데 그런 좋은 영화들 사이에서 저희 섹션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시작한 지 얼마 길게 되지 않았는데 되게 첫 영화제 첫 GV인데요. 이렇게 뭔가 연이 닿아서 만나뵐 수 있게 된 게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저희에게 이제 특별하다 이렇게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관객분들에게도 좀 작게나마 좀 특별한 의미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주에 어제 도착했을 때 날씨가 너무 굳어서 관객으로 제가 영화를 볼 때도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관객분들에게도 이 영화가 좀 되게 잘 봐주셨길 바라면서 제 아픈 손가락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돼서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너무 잘 봤다고 감독님께도 배우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5월에 전주에 올 수 있는 건 되게 기쁘고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영화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끝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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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